보도합니다. 20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이제서야 여야의 총선 대진표가 확정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공천 밥그릇 싸움 속에 야권 연대라는 거대 이슈의 향배가 관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텃밭 민심을 놓고 다투는 두 야당의 대진표가 이번 주에 확정됩니다. 더민주의 경우 어제부터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광주 북구을과 광산을, 순천 등 경선이 확정된 선거구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중반, 늦어도 20일까지 안심번호를 활용한 ARS 투표를 통해서 최종 후보자가 확정됩니다. 또 이르면 오늘 서구갑과 동남갑, 동남을, 북구갑, 목포 등도 경선 후보자나 전략공천자가 확정될 예정이지만 경선 보류나 공천 연기 배경 등을 놓고 분료 포함 등 후유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역시 수기 배심원단 투표 경선이 확정된 광주의 경우 이번 주 컷오프를 통해서 2자나 3자 구도 후보자를 확정한 뒤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후보자들이 불공정 심사를 주장하며 탈당을 하거나 반발해서 공천 심사 결과가 당내 갈등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정배 의원이 공동대표직을 악용하여 도모하는 단수 추천은 국민의당 기본 이념인 당내 민주주의를 해치는 밀실야합 정처의 전형입니다. 새누리당도 지난주 광주 6개, 전남 9개 등 15개 선거구에 대해서 공천을 확정짓고 광산을 등 나머지 3곳에 대해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각 정당의 공천 밥그릇 싸움으로 정책 대결이 실종되고 야권 연대라는 거대 이슈에 묻혀 후보도 공약도 안 보이는 역대 최악의 선거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되풀이된 지적 중 하나가 정책 선거의 실종입니다. 이번 총선은 선거구 획정과 공천 확정이 지연되면서 더더욱 깜깜이 선거로 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선거 분위기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지연과 각 당의 후보자 공천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물도 정책도 사라진 선거가 됐고 더불어민주당이니 국민의당이니 야권 분열에 따른 주도권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후보자들의 제시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숙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재 영입 경쟁이 치열해 어느 선거 때보다 인물과 정책 대결이 될 것이란 기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지못해 내놓은 정당 공약은 그동안 도나 시군 지자체가 매년 되풀이한 현안 사업들의 재탕, 삼탕에 불과합니다. 전남에서 제일 높게 나온 복지가 높게 나왔던 것도 아마 고령 연령층들이 많은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와 관련한 어떤 법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책 선거는 사라진 채 4.13 총선을 앞두고 전남에서는 벌써 고발 3건, 경고 21건 등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정책 선거 분위기를 살려보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지만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아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정책 공약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공개를 했거든요. 이걸 활용하면 어느 후보자 공약이 좋은 공약인지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지역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 이대로 가다가는 정책도 인물도 제대로 모른 채 정당만 보고 선거를 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각 정당의 전남도당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선거 실천협약식을 갖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정책선거 실천협약식에서 전남 유권자의 희망 메시지 1,677건을 모아 담은 유권자 희망상자를 전달하고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공약 수립에 실제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공개 제안할 예정입니다. 올 시즌 새롭게 전열을 다진 전남 드래곤즈가 어제 수원 FC를 상대로 벌인 홈 개막 경기에서 아쉽게 비겼습니다. 경기장에는 13,000여 명의 축구 팬들이 모여 K리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전반 29분 수비진의 뒷공간을 파고든 전남의 스테보가 골키퍼와 1대1 득점 찬스를 맞습니다. 이어진 강력한 오른발 슈팅. 하지만 수원FC의 수문장 박형순에게 가로막힙니다.
타이밍을 조금 늦추다 보니까 각이 좁혀졌고 가운데로밖에 찰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전남은 수원의 골망을 흔들기 위해 시종일관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지만 올해 1부 리그로 올라온 수원의 투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전남은 올 시즌 첫 홈 경기를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패스 플레이 하는 연습 많이 했는데 첫 경기다 보니까 좀 많이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던 것 같아요. 팽팽했던 양 팀의 경기만큼이나 응원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개막전이 열린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 13,000여 명의 구름 관중이 모여들었습니다. 1,000여 명에 이르는 수원FC 팬들도 원정 응원에 나섰습니다. 시즌 개막 많이 기다렸는데 이렇게 개막도 하고 같이 응원하니까 되게 즐겁습니다. 광양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응원하니까 힘든 것도 이제 별로 없는 것 같고. 팀 공격과 수비의 중심이었던 이종호, 임종은이 떠나고 노장 김병지마저 빠져나간 전남 드래곤즈. 1부 리그 막내격인 수원FC를 상대로 다소 고전한 전남은 지난해 이루지 못한 상위 스플릿 진출을 위해 또 한 번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선수들이 조금 개막전에 대한 어떤 그 마음적인 부담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2라운드, 3라운드 경기에서는 가면 갈수록 좀 좋은 모습 나오지 않을까. 전남은 홈 개막 경기 무승부에 아쉬움을 떨쳐내고 오는 20일 수원 삼성을 상대로 올 시즌 첫 승리에 다시 도전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태양열이나 태양광 주택을 신축하는 세대에 사업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여수시는 올해 모두 8억 1천여만 원을 들여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을 설치하는 180세대에게 설치 비용의 최대 76%까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평소라면 이 다리 위에 차들이 지나가는 모습까지 보일 텐데요. 오늘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지금 안개 먼지까지 뒤엉켜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흡기 관리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는 종일 흐리고 쌀쌀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서울과 광주가 11도, 대구 1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입니다. 전국 많은 지역에 안개가 끼어 있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츰 맑은 하늘을 되찾겠는데요. 동풍이 불어드는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은 낮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호남 서해안과 남해안 지방으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4도, 청주 2도, 대구 3도로 크게 춥지 않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전주 11도, 부산 1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맑은 가운데 기온 갈수록 오르겠는데요.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